군인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탓이 아닌 잘못들을 위해 무기를 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다. 그의 공로는 자신이 잊혀질 운명임을 알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이곳에 두고 돌아서야 했던 이들은 잊지 않고 되돌아왔고, 우리 역시도 그들과 한국전쟁의 역사를 잊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침략한다.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당하자 유엔 안보리는 세계 자유평화 수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유엔군 참전을 결의한다.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9월 28일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은 22개국 195만 명에 달했고, 그 가운데 17개국 4만여 명이 희생되었다. 3년 1개월여를 끈 한국전쟁은 20세기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로 기록된다. 전쟁 중에 유엔군 사령부는 인천과 개성 등 6곳의 임시묘지에 유해를 안장했고, 이후 1951년 1월 부산에 묘지를 조성한다. 전쟁이 끝나자 대한민국 정부는 이억만리 타국에서 피지도 못하고 쳐버린 젊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유엔 본부에 제한 유엔 기념 묘지 설치를 제의했고, 1955년 유엔 총회 결의를 거쳐 1959년 11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은 유엔 기념 묘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현재 유엔 기념 공원은 이곳에 안장자가 있는 11개국으로 구성된 제한 유엔 기념 공원 국제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약 4만 평의 유엔 기념 공원은 추모관과 기념관, 상징구역, 주묘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배객들의 추모가 이루어지는 추모관에서는 한국전쟁과 유엔기념공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소개 영상도 함께 상영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최초로 사용된 유엔기가 전시된 기념관에는 유엔군의 활약상을 담은 사진, 기념유품 등이 70여 년 전 비극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22개 참전국의 국기와 대한민국 국기, 유엔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상징구역에서는 튀르키예, 그리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대부분의 유해가 안장된 주묘역에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7개국의 묘역이 있다. 이곳에는 채 피어나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푸르른 젊음과 소중한 일상이 뜨거운 전우회와 함께 고스란히 잠들어 있다. 묘역 아래 위치한 녹지지역에서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고국으로 돌아갔던 참전용사들의 묘도 만날 수 있다. 사후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그들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전우들 곁에 나란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모든 유엔군 장병들의 이름이 새겨진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와 유엔군 유령탑, 유가족이 제공한 안장자의 사진 및 기념품, 그림 등이 전시된 제2기념관도 자리하고 있다. 묘역과 녹지지역 사이에 위치한 도은투수로와 11개의 물계단으로 이루어진 무명용사의 길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영혼을 향해 흐르는 듯하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미래도 없을 것 같던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많은 이들은 이를 두고 기적이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 기적 같은 변화는 70여 년 전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세계 각국 젊은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인류 평화를 위해 헌신한 젊은 넋들이 잠든 지 70여 년이 흘렀지만 이곳에는 여전히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각국 현충일과 6월 25일, 11월 11일 등 기념일마다 다양한 행사와 범시민족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매일 오전 10시 유엔기 개양식과 오후 4시 유엔기 하강식을 진행한다. 안장자의 기일에는 묘의 국기와 함께 국화꽃을 꽂아 그 희생에 감사함을 전하고 있으며 누구든 추모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전쟁 당시 2만여 명을 파병했던 튀르키예는 참전 노병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나 부산에 오면 유엔 기념 공원을 잊지 않고 찾고 있다. 그중 형제로 태어나 전우로 그리고 다시 형제로 이곳에 나란히 잠든 캐나다의 허시 형제가 있다. A small little town. My Uncle Joe was the oldest of 7 children, and then there was a sister, and then my dad. So my dad and Joe were like best friends. They did everything together, played, worked. They were always together. My dad signed up and went to Winnipeg and joined the war, and he didn't talk to his brother about that first, he just did it. And a few months later, there was his brother. He came to look after my dad. 그러나 형제는 이어지는 전투 속에서 만날 수 없었다. 어느 날 동생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형이 전사했다는 소식이었다. 형을 이곳에 남겨두고 혼자 살아남은 동생은 평생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다 한국에 있는 형 옆에 함께 잠들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겼고 두 형제는 2012년 4월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영원히 형제로 그리고 전우로 함께 잠들었다. 꼭 피를 나눠야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형제 같은 전우의 시신을 직접 수습해 안장했던 영국의 제임스 그룬디시도 이곳에서 영면하기를 희망했다. So when I was back in the UK, he kept saying to me, yes, you buried those soldiers there, but who else is going to see those soldiers? Who is going to visit the graves? And I promised those soldiers before I left Korea that I would come back to them. And I fulfilled my promise to them. And every time I come, even today, the feeling is the same as when I first came to Korea in 1988. The feeling is still there. Yeah. 1988년 이후 매년 사비를 들여 35년간 이곳을 방문한 그룬디 씨가 전우들의 묘에게 바친 눈빛과 경례는 아흔의 나이를 무색해 했다. 그는 2022년 11월에 그가 평생 소원했던 것처럼 이곳 참전용사묘에게 안장되었다. 그가 매년 이곳에 왔던 것은 전우를 생각하는 그의 숭고한 전우회이자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평화와 자유는 이곳에 잠들어 있는 이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내일과 기꺼이 맞바꾸어 주었기에 지킬 수 있었다. 이들이 흘린 피와 남은 가족과 친구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들을 기억할 것이다. I want people to remember the sacrifice of the soldiers. Well, in my family, it's not forgotten. We talk about it all the time. We read everything we can. We visit here as much as we can as well. And the world should remember.